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있는 이유는 나무 껍질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거리 행군을 마다하고 운 좋게 기차를 탄 사람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기차는 이미 만석 상태에 기차 위까지 올라간 사람들로 빼곡했죠. 현 중일전쟁 1년째인 1938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일본군은 상하이와 수저우, 난징, 카이펑 등 중국의 동부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도망가는 중국 패잔병들을 쫓아 내륙으로 진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난저우는 행정 중심의 큰 도시였으며 북쪽에는 거대한 황하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쳐들어오자 공황에 빠진 국민당 정부와 장제스는 특단의 작전을 펼칩니다. 일본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고자 정저우 위쪽의 황하강 제방인 화이안커우를 폭파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마침내 1938년 6월 6일 중국군 공병대는 화이안커우를 폭파시켜 대규모 수공을 가했습니다. 제방이 터지자 엄청난 양의 물은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성난파도처럼 밀려나왔고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우리나라로 치면 절반 정도가 물에 휩쓸릴 정도였죠. 어쨌든 진격하던 일본군 두 개 사단이 물에 휩쓸리긴 했지만 피해는 미비했습니다. 대신 성난파도는 일대에 살던 무고한 중국 주민들을 집어삼켰죠. 결과는 참혹 그 자체였는데 주민 89만 명이 사망하고 1250만 명이 이재민이 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화이안커우 사건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당시 국민당 정부는 황하제방을 무너뜨려 일본군에 타격을 주는 데에만 집중을 해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전혀 내리지 않고 은밀히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추후에도 중국은 모든 책임을 일본군에 떠넘기기도 했죠.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전 세계가 놀라 자빠졌고 심지어는 독일의 선전장관 게베스조차 황하제방 폭파는 악행이라며 비난을 표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았던 부대는 허난성 제2작전지구 부사령관인 탕원보의 부대였습니다. 탕원보의 부대는 지시하에 허난성 주민들을 말 그대로 탈탈 털었는데 숨겨놓은 식량들을 수시로 공출해 앗아갔고 농민들이 기른 가축도 눈에 보이는 대로 수탈해갔습니다. 심지어 군홧발로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가재도구까지 쓸어갔죠. 더 무서운 것은 징병이란 명목으로 집안이나 거리에서 아무나 잡아다가 가족들에게 몸값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허난성 주민들은 탕원보를 극도로 혐오했기에 제방폭파, 가뭄, 메뚜기 떼와 더불어 탕원보를 4대 해악으로 꼽기도 했죠. 또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본군 때문에 집안에 갇혀 불에 타 죽는다고 해도 탕원보 부대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생존자인 한 노인의 경험담에 따르면 그해 가을 어머니는 집안에 작은 닭을 키우고 있었다. 온 식구가 며칠째 굶주리면서도 최후의 순간을 위해 닭을 잡지 않았다. 거리는 온통 먹을 것을 구걸하는 사람과 시체로 가득했고 남의 집에 들어가 먹을 것을 훔쳐 달아나는 이들도 많았다. 어머니는 집에 닭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방 안에 가둬놓고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주둥이를 천으로 동여매기까지 했다. 하지만 잡을 때 보니 그 닭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 삐쩍 말라 뼈와 털만 남아있었다. 그래도 우리 형제들은 이 닭을 나눠 먹고 살아남았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당시 마을에서는 3명 중 1명꼴로 굶어 죽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갔다가는 자리를 빼앗기거나 사람들로 가득 차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기에 그 자리에 앉아 작은 통이나 그릇에 해결하고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 싸질러 놓아 객차에서 지독한 냄새가 풍겨져 나왔죠. 또한 객차는 매일 아침 밤사이 지병과 굶주림으로 죽은 가족을 보고 통곡하는 소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외에도 일본군 전투기가 수시로 날아들어 기차에 폭격을 하는 바람에 객차 한 칸에 탄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살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중국군 5만 명 정도가 지역 주민들의 습격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탕원보 직속 부대의 장교와 사병을 찾아내 집단으로 쏴 죽이거나 산채로 매장하기도 했죠. 재난이 닥쳤을 때 주민에게 온갖 악행을 일삼아 수탈했던 업보가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탕원보는 취사병으로 위장해 겨우 빠져나와 중앙정부의 자신의 패배를 지역 주민 탓으로 돌리고 허난 사람들을 일본군에게 빌붙은 매국노라 비난했습니다. 이 때문에 허난성 사람들은 매국노로 각인되어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비난을 받았죠. 학자들은 이런 사건들의 실상과 농민들의 분노가 점차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 중국 전체 국민들의 마음에도 서서히 스며들어 국민당을 떠나 공산당을 지지하게 만든 계기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근대 역사를 바꿔버린 셈이죠. 한나라의 역사를 바꾼 허남대기근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